안녕하십니까.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남가주 일대 폭염 경보하고 주의보는 오늘 해제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래도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다운타운 LA는 91도입니다. 그런데 버뱅크가 102도, 페사디나가 106도, 우드랜드 힐스하고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는 각각 107도 정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버뱅크하고 페사디나는요, LA 다운타운에서 자동차로 불과 몇십 분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트래픽 없을 때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다릅니다. 그만큼 주의하셔야 될 지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요, 새실직자 수가 다시 10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에 21주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 고용 회복의 청신호다 이렇게 됐는데 한 주 만에 다시 13만 5천 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이외에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2만 건을 18만 건 이상 웃돌아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는데요. 즉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고용시장 회복이 삐거덕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달 말에 주 6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만료 후에도 후속 경기부양책 협상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 정가에 이거 타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코로나19 패키지가 이번 주말에 협상 재개와 타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청신호가 다시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동시에 이번 주말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소속의 연방 하원의원 100명 이상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주당 600달러의 연방 특별실업수당 지급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즉 어제 더 힐과 C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114명이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번 주말까지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법안을 통과를 시켜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 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상을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고요.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연방의회가 휴회 중인 가운데에서도 공화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요. 주 300달러의 연방특별 실업수당 그리고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등을 포함시키는 대신에 현금 1200달러 2차 지급과 학자금 대출 구제안 등을 삭제해서 규모를 축소한 경기부양 법안을 마련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상 중단으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민주당 측도 경기부양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서서 민주공화 양당이 조만간 협상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이 돈이 FEMA에서 즉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오는 돈이 440억 달러가 있는데요. 11개 주에서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주리, 몬태나,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가 일단 승인을 받았고요. 곧 애리조나가 제일 먼저 결제를 시작하고요. 미시건하고 뉴햄프셔를 포함한 몇몇 다른 주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역시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뉴스는 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3일째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 셋째 날인 어제 찬조 연설에 나서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그야말로 가차없이 맹폭했습니다. 보통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을 삼가하는 게 전직 대통령의 관행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격을 삼가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요, 연설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할애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강조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연설은 미국 민주주의의 발상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의 미 독립혁명박물관에서 생중계로 이루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역시 부통령직을 수락하는 연설, 해리스 상원의원의 연설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가 생명과 생계를 희생시켰다. 우리는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어제 화상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수락 연설에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한 어조로 트럼프 심판을 외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맹폭하자 즉각적으로 심야 트윗을 날려 반격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방송을 지켜보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바로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찬조 연설에 이어진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락 연설을 보고도 바로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바마와 해리스 의원에 대한 트윗을 다 대문자로 적었습니다. 대문자. 이것은 보통 분노를 표출할 때 또 어떤 사안을 강조할 때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그동안 표기해 왔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가 많이 난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모든 미국의 뉴스가 속보로 올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백악관 고문이죠. 스티브 배넌이 2,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국경 장벽 자금 조달 관련해서 연방 검찰이 사기 혐의로 4명을 기소했는데 그 중에 1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We Build the Wall이라는 즉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벌였는데 수십만 명의 기부자를 사치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모두 다 체포가 됐고요. 오후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인데요. 오드리 스트라우스 미 변호사 대행은 피고인들은 수십만 명의 기부자들을 사치해서 수백만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국경 장벽에 자금을 대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후에 이 뉴스는 자세히 여러분께 전달이 될 것이고요.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장이요. 조지 워싱턴대에서 주최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미국에서 현재 6개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파우치 소장이 러시아에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은 가짜라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가짜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면서 백신을 갖고 있는 것과 잘 기획된 시험으로 입증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CNN 방송에서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한 성인 1000명 이상을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10명 중 4명은 백신이 저가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접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제적으로 해야 하나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파우치 소장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에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요. 570만 명을 넘어섰고요. 17만 5천 명 이상이 현재 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업계가 아주 난립니다. 그런데 여행업 가운데에서 늘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인데 이번 코로나19에서도 비행기는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기 내 코로나19 전파율이 낮은 이유로 2, 3분마다 환기가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비행기의 공기 필터가 각종 입자를 99% 잡아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승객들이 마스크를 썼다면 전파율이 더 낮았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가운데 좌석 비워두기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한편 우버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공유 서비스가 중단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던 승객들에게도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또 이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수입을 올렸던 분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주에서는 과연 캘리포니아에서 우버와 리프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버와 리프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다 똑같은 생각만은 아니라는 게 정규직을 희망하고 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종전에 했던 대로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어떤 그런 유연성도 가지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선호하는 운전자도 있다고 하는군요.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우버 리프트 법적 싸움은 전국의 각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많은 주들이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들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